네, 스포트 역전주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들 확인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하실 분은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꼽은 5개의 특징주부터 확인을 하고 그 종목은 어떤 재료를 안고 현재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첫 종목은 KG 케미칼입니다. 다 아시죠? 국내 요소수 가격이 들썩거린다는 일부 보도 속에 관련주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우리 정부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문제없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주유소를 가보니 품절이다. 여러 가지 팻말이 붙어 있다라는 소식. 온라인상에서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결국 이 대란이 재현될까 하는 우려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오늘 장중 21%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S오일입니다. 오늘 국제유가 강세 속에 정유주가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요. 그 배경에는 오펙이 발표한 월간 보고서가 좀 영향이 됐고요. 원유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긴축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상승 유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LG전자의 주가가 날개를 달았는데요. 묵직한 기업이고 주가 움직임도 무거웠던 만큼 오늘의 반등을 기분 좋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증권사에서는 LG전자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 부분이 이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중 5%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한주 라이트메탈 확인해 볼 텐데 현대차 관련한 이 부품사로서의 어떤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가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방식을 본단 이 하이퍼캐스팅 관련한 소식도 있죠.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라이콤도 오늘장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앞서 한주 라이트메탈과 같이 하이퍼캐스팅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는데 어제도 9%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고 오늘은 장중 25%까지 오릅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제조명 속에 수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KG 케미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팻말로 알아볼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엇갈렸습니다. 일단 고문님은 안 산다의 의견을 주셨고 본부장님은 산다의 의견을 주셨는데 볼까요? 어떤 의미에서의 안 산다였는지 고문님의 의견부터 챙겨볼게요. 시장에서 요소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단발성, 테마다, 투자는 좀 안 된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는 첫 번째니까 요소수 대란을 해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근데 이제 이게 요소수가 이제 자동차만 쓰는 게 아니라 비료에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자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4일 전에 거래 터지고 이틀 쉬었단 말이에요. 오늘 거래 터지고 또 급등을 했어요. 또 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장 자체가 그렇게 강한 장세가 아니고 기존의 어떤 그 테마성 위주에서 섹터로 옮겨가는 거예요. 큰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시장이 하나의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과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수급이 그냥 몰려가지고 그냥 주가를 올려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에는 이제는 조금 좀 벗어나 있는 기분이에요. 내일 하루 이틀 또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일단 당장은 현재 가격에서 사는 건 좀 부담스럽다고 이 회사가 그 KG 그룹 상장사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그 대주주 역할, 지주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이 밑에 ETS가 있고 ETS 밑에 KG 모빌리언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각종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거의 연결 이익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지 않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 회사 실적을 보면은 일단 연결 이익은 자체 하더라도 그렇게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는 좀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갑자기 급등을 할 수 있고 개인의 매수세니까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존에 급등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 이후에 내일은
올라가면 일단 매도가 먼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기는 좀 현재 가격대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측면입니다. 네,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고 일단 오늘은 오르고 있지만 내일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시점에서의 투자는 아니다. 좀 보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도 볼까요? 이 종목 외에도 뭐 조비, 유니드, 누보 등등의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일단 고문님과는 조금은 다른 의견, 그러니까 반대적인 이제 역설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 반도체 IT와 2차 전지가 강했다면 이쪽으로의 순환매는 저는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도주 기업들이 특히나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오늘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하면서 이러한 작은 테마주들로 지금 옮겨가는 흐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긴 연휴를 지금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시장을 이끄는 9월달이라기보다는 이런 작은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KG케미칼을 지금 매수해서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뉴스에 조금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이제 요소수 대란 때보다는 당연히 그 시세 탄력은 낮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인지를 하시면서 저는 꼭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문제세 되는 부분은 우리가 다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단기적인 작은 이 변동성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의 부재라는 단어가 좀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이었고 지금 뉴스와 함께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력 있다라는 전략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S-오일 준비되어 있는데 국제유가가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어서 정유주에는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번엔 두 분의 의견이 5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이 원유 재고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게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제유가 뭐 연말까지 계속 오를까요? 그럼 뭐 정유주도 호재일 텐데. 몰라요. 뭐 유가가 언제는 뭐 감산해서 오른다 그랬다가 언제 보면은 또 회의하고 또 이제 뭐 또 아니라 그랬다가 해석하기 뭐 나름의 자기 멋대로 움직이니까 우리 쪽만 고생을 하는데 일단 유가는 뭐 지금 90불까지 올랐어요. 얼마 전까지 70불이었다가 WTI 기준으로 이제 거의 90불 근처까지 갔어요. 우리한테는 큰 악재죠, 당연히요.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수출로 먹고 사는데 기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S-오일 같은 경우 뭐 유가는 뭐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뭐 거의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그러고 실적은 S-오일한테 계속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빠지지 뭐 오일주가 뭐 국제유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계속 좋을 거고 아직 이게 거래가 터지질 않았어요. 거래가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거의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이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바닥에서 터닝한 모습이 확실히 보여요. 근데 아직 거래가 안 터졌거든요.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적도 일단은 2분기까지는 계속 안 좋았어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엄청 안 좋게 나오는데 아마 3분기부터는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련주들 뭐 흥구석유도 최근에 가장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일단은 실적과 관련해서 기관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기관 매수 종목이다라는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번 계속 보자라는 측면입니다. 기간 매수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실적 궁금했거든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올해 3분기에 뭐 유가도 유가지만 정제 마진 오르면서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뭐 S-오일이 100% 유가와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가 이미 났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됐던 부분은 정제 마진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 이 정제 마진을 보게 되면 거의 14
불로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4.5 정도만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이 지금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훨씬 지금 넘어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좋은 실적 이후에 3분기 실적 시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SO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낮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조금은 긴 호흡 관점으로 봤을 때 SO일 한 번쯤은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SO일 말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작은 중소형 개별주 있잖아요.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저는 그들보다는 유가 관련해서는 지금 정제 마진을 좀 키포인트로 삼아 본다라고 하면 SOE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그러니까 변동성을 노리시기보다는 실적 기반을 통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고문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회의 한 번에 감산할 때도 있고 맞아요. 증산할 때도 있고 그러니 그러한 변동성 있는 종목은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지금 투기에 가까운 단기성 매물이라서 저는 SOE를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표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보자는 관점에서 SO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LG전자 모처럼 만에 굵직한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일단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현 시점에서의 의견 어떠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역시 오해 의견을 주셨는데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것도 역시 길게 가야 됩니까? 예, LG전자도 오르네요. 네. 참, LG전자 오른 게 4%나 오른 게 언제 맞아요.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 바닥권이에요. 근데 실적 3분기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바닥이라고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개인이 샀어요. 근데 안 올랐어요. 개인들이 완전 실망스럽죠. 이제 올라가요. 이제 개인들 팔고 막 기관 외국인들 들어올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개인들 좀 버텨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지 이게 뭐 당장 오늘 4% 올랐다가 내일 또 올라갔냐? 그렇잖아. 또 1% 많이 올라가면 1, 2% 또 왔다 갔다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권도 나오고 또 실망매 나오고 기관 사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 다지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잘 참으셔야 되는데 평균 수익률보다 많이 나오겠냐? 그건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3분기 실적이 지금 3분기 추정치가 6,570억 정도 나오는데 그보다 좀 위로 보는 8,000억까지도 보는 이제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추정치가 일단은 최소 추정치로 보더라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이상 작년 동기에서 10% 이상 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바닥에서 터닝을 하고 주가 그래프도 이제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개인이 그동안 사줘서 안 올랐는데 기관 쪽에서 좀 사주고 있다는 계속 이제 사고 있다는 뭐 그런 모습이 된다라면은 이제 거의 LG전자는 바닥권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르진 않지만은 지금은 소위 말하자면 분할 매수 쪽이에요. 하지만 뭐 따라가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네.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길게 보고 진짜 이건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사도 될까요? 예, 모아가시는데 길게 보고 모아가야죠. 최근에 뭐 모아가는 게 뭐 올라갈 걸 모아야지 떨어질 걸 모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뭐 바로 오르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긴 그래프를 본다면 바닥권은 찍고 이제 터닝하는 그런 라운드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닥이다, 분할 매수 관점이다. 좀 LG전자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OLED 같이 프리미엄 수요는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가전이 잘 될 거다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쇄할 수 있을까요? 사실 LG전자를 우리가 보면서 네. HA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전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결국 이제 LG전자 하면 전장 산업 쪽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어느 시점에 이제 나타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최근에 그래도 7월달, 8월달, 9월달에 나온 리포트를 놓고 보면 가전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제 물동량 때문에 이제 물류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못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또 이제 물류비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잘 잡히고 있다 보니 그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에 따른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LC전자가 언제까지 이제는 백색 가전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동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LG 마그나 쪽 혹은 전장 사업 쪽에서의 이제 성과를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또 이제 이 전장 사업부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문이가 마찬가지로 LG전자는 뭐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뭐 20% 30% 우리가 급등을 노리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보고 있다. 전장에서의 퍼포먼스도 중요하겠다라는 전략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확인할 종목은 한주 라이트 메탈이에요. 현대차가 이 파업 이슈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살짝 엇갈립니다. X를 드신 이 고모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 최악의 악재가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보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X를 들면서 네. 이거 내일 또 올라갈 텐데라는 생각은 해요. 달성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는데 일단 어제도 올라가면서 꼬리 달고 떨어지고 거래가 네. 740만 주, 오늘은 그 배예요. 윗꼬리를 달게 했지만 상당히 어제 떨어진 부분을 충분히 잠식하고 올라갈 성장 발판은 마련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내일도 오전에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가격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오늘 더 올라간다 쉽지 않거든요. 이 가격대 정도거든요. 끝날 때 약간의 좀 등락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내일 아침 시초가보다 강한데 따라갈 수 있냐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럼 그 계속 버텨주겠느냐 저는 그걸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한주 라이트 메탈이 그 테슬라 방식의 그 프레스 네. 이제 완전 찍어내는 거예요. 차체를 딱 찍어내서 나오는 거. 기존에는 여러 가지 강판들을 뭐 용접하고 뭐 해갖고 이제 차체를 만드는데 이제는 경량으로 해서 찍어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작업도 쉽고 비용도 한 30%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메탈, 알루미늄 걸로 하니까 상당히 가벼워지죠. 지금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량하거든요. 가벼워야 배터리 기능도 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네. 오래 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아 떨어져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거래량이 좀 문제고 이 회사가 딱 단점이 적자 지속이에요. 적자가 계속 커져요.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적자를 메꿔 이 기술을 메꿔야 되는데 이걸로 바로 메꿀 수 있느냐 뭐 바로 실적이 오래 안 나타날 것 같아서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재료로 해서 급등을 했는데 아마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네. 쟤는 오늘 삼성전자 오전에 좀 올라갔다가 죽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옮겨갈 그러니까 기존의 작은 테마에서 섹터로 옮겨갈 거 큰 쪽으로 옮겨갔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 큰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코스피 거래량이 많이 떨어져서 전체 거래량 10억 그러니까 10조 12조 대에서 지금 7조 8조 대까지 빠졌다면 네. 삼성전자 거래가 안 되게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계속 몰리는데 이게 좀 옮겨갈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안 오르더라도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수가 따라 올라가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한번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자동차 관련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에 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작은 종목은 한 이틀 올라가다 또 쉬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네. 저는 실적도 겸비해서 내일도 올라가긴 할 텐데 따라가서 먹을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쪽 하루 이틀 좀 쉬고 따라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은 매수였어요. 뭐 네. 테슬라 관련된 기대감이 더 높은 걸까요? 아니면 오늘의 현대차 이슈가 더 기대가 될까요? 일단 이 하이퍼캐스팅에 대한 기술력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이제 고모님께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더 가볍게, 누가 더 안전하게 만드냐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가 얼만큼 무겁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감을 못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주차할 때 타워형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전기차용 타워형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개선시켜야 한번 충전을 했을 때 더 많이 지금 갈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 주 라이트 메탈이 저는 주가의 퍼포먼스도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도 좋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실적의 개선세만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엔 여기저기서 납품을 받아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이 그쵸. 형태를 좀 찍어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마진율을 높게 그리고 생산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자동차의 가장 큰 단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인 영업이익률을 또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본다면 저는 이쪽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열어볼게요. 라이콤 준비되어 있죠. 이 종목 역시 어제 9%, 오늘도 장중 25%까지 올랐는데 이 시점에서 매력 있을지 궁금하네요. 두 분의 의견 팻말로 알아볼까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장중에 VI 발동했던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과거처럼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퓨런티어가 그 모습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라이콤 또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이더 라이더를 만드는 기업에 이 증폭기를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증폭기라는 것은 작은 이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기에 저는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주가의 밸류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성익 고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 윗꼬리가 많이 달렸거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주 라이트 메탈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움직임은 어제 거래 터졌고 오늘 그 이상 뛰고 있고 주가는 윗꼬리 달지만 어제 그러니까 좀 전에 한 주는 아닌 것 같은데 라이콤 왜 되느냐? 궁금해요. 기술력이 있어요, 이 회사가. 아. 예, 기술력이 있어요. 이 증폭기 하는 회사예요. 국내 최초로 했던 회사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어제 급등을 했죠. 10% 이상 오늘 새벽에 빠지긴 했지만은 그리고 평가이익을 지금 뭐 200 몇 달러에서 400달러인가 한가 올렸어요.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 회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율주행 거의 핵심 스펙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그 라이더 하는데 그 눈에 그 거의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그걸 비추는데 뭐 앞차 뒤차 영향을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레이저를 계속 쏘기 때문에. 근데 그 무해하다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이 회사가 기술력이 뛰어나고 거의 이걸 증폭기를 10년 동안 만든 거거든요.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적이 이 회사의 매출이 한 200억, 작년에 300억, 340억대예요. 근데 좀 전에 한 주만 있을 때는 2천억대가 넘거든요. 네. 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작은데 실적은 계속 적자예요. 1분기 4억 적자, 2분기 6억 적자. 저차폭이 작거든요. 어떤 이거는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출만 만약 연결만 계약만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보고 거래는 터졌지만 일단은 가격도 싸고 작은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좀 전에 그 종목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좀 기술력이 있다. 예, 그걸 보고 한번 붙어봐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콤 의견까지 챙겨봤고요. 자, 그럼 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유망한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이거예요. 먼저 인성익 고모님은 KG 모빌리티, 김태성 본부장은 HD 현대건설 기계인데요. HD 현대건설 기계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앞선 5종목군들 중에 SOL 빼고 이제 굉장히 중소형 변동성이 많은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묵직하게 길게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HD 현대건설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하는 포인트가 아람코 회장이 일단 방문을 하고 HD 현대 사장과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히토류니 리튬이니 굉장히 이 광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사람이 가서 삽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포크레인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중장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당연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 조금은 길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이제
그동안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면 자금이 꽤 오랜 기간 묶일 수 있어서 손절가는 짧게 7만 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목표가 9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였고요. 인성희 고모님의 선택은 KG 모빌리티예요. 이 종목 매력 무엇입니까? 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보는데 주가는 이제 바닥 뭐 이미 바닥은 찍었고 네. 상당히 빠르지 않지만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게 과거 이제 쌍용 자동차잖아요. 작년 9월에 인수했는데 인수 전에 쌍방울 들어왔는데 쌍방울 거래 정지당했죠. 문제 지금 정치적인 얘기 나오고 있죠. 에디슨 모터스는 법정 관리 들어왔어요. 거꾸로 에디슨 모터스를 지금 KG에서 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쌍차 인수는 참 잘 됐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키울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사가 현대기아 거의 독과점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중형사가 3개 있어요. GM이 있고 르노가 있고 네. 이제 르노 삼성차 떼야 돼. 르노 코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KG가 있는데 KG하고 GM은 실제 수출이 괜찮아요. 근데 르노는 거의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사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일 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그 전기차를 하나 네. 기존에는 다 내연기관이었는데 전기차 SUV 내는데 이게 토레스 EVX라는 모델을 내놔요. 그래서 쇼케이스를 해서 오픈을 시작하는데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에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베트남 공장이 조립 공장이 있거든요. 동남아 교두보도 이제 마련해 놓고 전기차도 하고 있고 실적 보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적자 지속 축소였는데 올해 1분기 흑자 2분기 흑자에서 7년 만에 상반기 흑자로 돌아서서 네. 회사 바뀌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 매수가 지금 한 달 사이에 180만 주예요. 엄청나게 지금 계속 매수, 오늘도 매수 들어와요. 기관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적 겸비 세차 나오고 외국인 주체 매수 세력 있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계속 봐야 된다. 이 대주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KG ETS예요. 폐기물 관련해 그 대주주가 케미칼이고 그래서 KG 그룹주도 같이 저는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는 모빌리티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까지 열어봤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맙습니다.